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방송 문학포레스트 블루스튜디오의 김은자입니다. 계절이 깊어지면서 우리들이 나누는 문학 얘기도 한껏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시 같은 수필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시가 길어지고 산문화되고 있는 반면에 또 시 같은 수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송광성 수필가의 글들이 그런데요. 일찍이 피천득 수필가는 송광성 수필가의 작품을 한 편 한 편이 모두 시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상의 본질을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서 음악적 기능과 회화적 기능 그리고 추상적 기능까지 갖추어서 문학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애독하는 우리에게 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송광성 수필가의 아름다운 소리들이라는 수필의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모두 함께 문학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발췌한 수필의 일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누구였더라. 가을밤에는 은하수에서도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던 사람이 그러나 문득 이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하나의 소리가 있다. 빈방. 창밖에는 밤비 내리고 어디선가 산과 떨어지는 소리. 빈산에 떨어지는 산과 하늘이 문득 온 우주를 흔든다. 존재의 뿌리까지 울리는 이 실존적 물음을. 천년 전에는 왕유가 들었고 지금은 내가 듣고 있다. 이런 소리는 빈방에서 혼자 들어야 한다. 아니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송광성 수필가의 대상을 여는 7가지 열쇠라는 글에 보면요. 대상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 관찰이 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산과 떨어지는 소리만큼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것이 빈산에 떨어지는 소리라면 산과 하늘이 온 우주를 흔들고도 남음이 있겠죠. 그 소리는 인간의 실존적인 물음이고 외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존재에 대한 웅장하고 원대한 경이로움이기도 하겠죠. 송광성 수필가는 아름다운 소리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빈방의 산과 떨어지는 소리는 빈방에서 혼자 들어야 들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지하게 삶을 끌어안고 존재의식을 사고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빈방 그리고 산과 떨어지는 소리가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텅 빈 우주를 보여주었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부딪힘으로 인해서 갈등과 절망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서 먼지처럼 잠자던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화가는 아주 작은 화폭의 그림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작은 화폭의 그림만 고집하십니까? 라고요. 그런데 대답이 걸작입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화폭에서 꼭 그려야 할 것만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군더더기를 제거해버리고 대상의 본질만을 그리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눈 송광성 수필가의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송광성 수필가는요, 한경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달팽이, 하늘잠자리, 나도 꽃처럼 피어나고 싶다 등이 있고, 편역서로는 아름다운 우리 고전수필, 화문집으로는 작은 것들의 눈부신 이야기, 그리고 수필쓰기의 길잡이인 송광성의 수필쓰기 등의 이론서가 있습니다. 현대수필문학대상, 국제팬문학상, 가천 환경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내 가슴에 무언가가 쿵 떨어지면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방송 문학포레스트 블루스튜디오의 김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